산업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바이오업계에서도 신기술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활용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인체와 유사한 인공 피부를 제작해 바이오는 물론 뷰티 업계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부 약제 개발에 있어 꼭 필요했던 동물 임상 실험을 줄일 수 있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터의 국내 기술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분야에 적용된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혁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3D 프린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분야에도 적용이 되면서 그 가능성과 쓸모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고요. 예,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장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기도 있습니다. 예, 두개골 또는 심장 그리고 인공 피부 어떤 게 있을까요? 셋 다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예. 예,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셋 다 지금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예, 예. 이야, 대단한데요. 예. 원래 전통적으로 그 3D 프린터면은 폴리머나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적층할 수 있는 기술인데 지금 이제 두개골이나 뼈를 대체하는 환자 맞춤형 장비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특히 예. 뭐 어린이 심장 모형을 미리 만들어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등 구체적인 3D를 이용한 의학 분야에서 이용되는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폴리머나 금속 등 인공 물질이 아닌 생체 재료, 특히 세포를 출력하여 생체 모사를 하려고 하는 바이오 프린팅 분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 자체를 출력하고 그리고 출력물이 생체를 모사하고 생체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3D 프린터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물체, 모형만 출력이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세포까지 뭐 인체, 뭐 장기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심장 세포나 피부 조직 또는 암 조직 등 그 출력해서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제 배양해서 활용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한 분야 중에는 인공 피부를 또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증받은 세포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기술은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런 피부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줄기세포로 출력한 인공 피부라니 사람의 피부와 어느 정도 비슷할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이제 사람의 피부는 진피와 외피 이제 모두 균일하게 여러 층으로 이제 갈라져 있어야 하는데 또 각 세포별로 적절하게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세포에 각종 이제 독성 물질 또는 자외선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체 기능들을 모사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피부들은 여러 개 만들어도 동일한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개발된 인공 피부 역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사람의 피부와 흡사합니다. 네, 뭐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장기가 실은 같은 강도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뼈처럼 딱딱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혈관처럼 굉장히 얇고 또 야들야들한 그런 조직의 부분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3D 바이오 프린터가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10년 넘게 연구하였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3D 프린팅 이제 고급 제작 인력들이 같이 붙어서 이런 생체 환경들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구현해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프린트는 세포와 바이오 잉크를 적절한 구조로 쌓아서 3차원으로 모양을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 프린터에 사용하는 중고 점도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 정도의 저점도 물질도 쌓을 수 있어야 이 3차원 바이오 프린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생체 재료 중
콜라겐 같은 경우에 저점도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쌓여질 수 있어야 저희가 바이오 프린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개발했고 또 굳히는 과정도 자외선이나 온도 같이 세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항원 항체 반응이나 그다음에 pH 조정 다양한 방법으로 색초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구현해낸 상황입니다. 야, 화면으로도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발전한 기술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렇게 진짜 같은 인공 피부, 인공 장기가 이미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을까요? 예,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장기 대체나 이런 곳에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나 의약품 개발 등에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맞춤형 항암 치료 이런 들의 효과 판정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동물 실험 대체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동물 실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6년도부터 화장품 독성 평가에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피부 같은 생체 모사품을 통하여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화장품이나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물질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독성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건선 피부랄지 또한 아토피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효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암 등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인공 피부 모델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프린팅을 할 때 지금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또한 저점도 물질을 쌓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생체 모사나 장기 대체 물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박동하는 심장 모형을 3차원으로 배열하고 진짜 심장처럼 뛰게 만든다든지 또 암세포를 구조화시켜서 암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항암 치료 효과를 먼저 확인을 해본다든지 또는 환자 세포를 수술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걔를 직접 프린트해서 무너진 조직을 수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대표님과 3D 바이오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